네, 이어서 경제동향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총 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3.6%가 늘었고요. 총 지출은 5.7%가 증가했습니다. 재정 적자는 무려 33조 6천억 원, 국가 채무는 5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예년보다 예산안이 좀 열흘 정도 이렇게 일찍 제출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3년간 매년 열흘씩 줄여서 2016년부터는 예전보다 이 한 달 앞당긴 9월 말까지 예산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 이런 방안 중에 하나고요. 또 국정감사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하게 되면 9월에 열리는 이 국정감사 기간도 줄어들면서 예산 심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예산 심사 기간도 좀 예년처럼 이렇게 연말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면서요? 예, 예년에는 이 제야의 종소리를 치기 직전에야 예산안이 통과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이것은 12월 2일, 즉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30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한 이 법적 의무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 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게 일쑤였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위반하다 보니까 이유와 어떻든 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 결국 이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으면 12월 첫날에는 곧바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산 자동 구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게 되면은 예산 심사도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통상적으로 이 국정감사를 끝낸 후에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국회 정상화가 이렇게 늦춰지다 보면 국정감사 일정도 못 잡고 결국에는 예산 심사가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심사는 보통 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예결위 안에 개수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따져도 빡빡하게 잡아도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현재와 같은 일정이라면 심의 기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예산 자동 부의 제도가 첫 해부터 좀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지금 나라 살림에 대한 심의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우선 내년 예산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수 증가율에 비해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출 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세수 증가율이 좀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산 증가율이 2%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년 정부가 예상하는 경상성장률이 한 6% 정도 되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세만 따져도 내년에 2.3%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결국 올해 세수가 적게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증가율을 좀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내년 세수 증가율을 좀 높게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대 증가율이 올해 실적 지위가 아니라 지난해에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세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국세만 8조 5천억 원 정도가 올해 구멍 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세수 실적치를 기준으로 내년 예상 세수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 증가율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세수는 적게 거치는데 세출은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당연히 적자 폭이 좀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는 25조 5천억 원인데 비해서 내년에는 무려 33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 재정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세수로 세투를 모두 메우지 못해서 결국 국채라는 빚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쓴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 가계로 따지면 월급보다 지출하는 게 많아서 은행에서 이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벌써 올해도 500조 원을 돌파했고 내년 말에는 무려 57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70조 원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좀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는 이 박근혜 정부 2기를 맞아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실상 승부수를 이번에 던졌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것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현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재정을 맞추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풀어서 이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내수가 회복이 돼서 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악화된 재정도 다시 건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부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내년에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국가 부채는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 세수는 구조적으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증세가 역시 논란인데요. 그 증세를 하지 않고 현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복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국가 빚만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증세를 하지 않고 다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거나 또 세출 부분을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증세의 물꼬를 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 세금이 적게 거치고 세출도 짤 만큼 짰으면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네. 이 담배세를 올려놓고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는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요구한 것이다. 또 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자가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서민들이 듣기에는 증세의 또 다른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증세를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증세를 수면 위로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지요. 지금 담배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담배세 같은 경우는 서민들 부담이 좀 늘어날 텐데 지금 국회에서 관련해서 지방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이 좀 통과가 될까요? 예,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순서가 있는데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먼저 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린 다음에 서민들에게 세금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서민들이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전제 조건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의 논의나 소통이 안 돼 있는 이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도 야당이 동의해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야당도 이 담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을 담배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세금을 담배에서 나온 담배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문제점, 질병이라든가 금연의 문제점, 이런 금연에 대한 사업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 통과가 좀 쉽지 않은 형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사건건 여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여야가 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서 민생 관련 예산안이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여야의 이런 심사 속도를 보게 되면 올해 예산안도 연말까지 심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동향 함께했고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